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설 연휴 귀성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명절 신풍속도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친 일상 속 삶의 의미를 짚어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신간 도서를 소개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설을 맞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5천 세대를 위해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설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모이는 대신 영상통화로 서로 안부를 묻거나 온라인 성묘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설 풍경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속에서 맞은 이번 설은 정부의 설 특별 방역 조치로 왕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차역과 터미널 등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33%가량 줄어든 2,19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에서 명절을 맞게 된 국민들은 영상통화로 그리운 가족들의 안부를 묻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비대면 설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SK텔레콤과 KT, LG U+ 등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봉안시설에선 추모객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기독교 추모공원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자체적으로 언택트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 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비상방역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설 풍경, 여러모로 아쉬움은 크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현장 예배가 제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시도하는 교회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는 가상현실 장비를 이용한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난다고 하는데요.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을 옆으로 돌리자 교회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부터 두문두문 앉아있는 성도들까지 360도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주 교회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상현실 VR 장비를 가지고 만든 예배 영상입니다. 성도들은 이를 통해 실제로 예배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VR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생동감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한 주 교회는 다양한 시도로 예배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예배를 벗어나기 위해 설교 시간엔 채팅방을 띄워놓고 성도들과 소통합니다. 설교 중간중간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 성도들은 채팅방에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한주교회 담임 김태현 목사는 이 시대 예배는 보여주기가 아닌 참여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소셜 시대는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목회 전반에 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놓고 한주교회는 아이들도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가정예배 콘텐츠도 직접 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교회 단체 채팅방에서 인증사진을 공유하며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초연결 시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더 큰 소통의 공간이 열린 거죠.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소통의 도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세상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천도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적으로 삶의 의미를 짚어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최상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늙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찰한 책입니다. 18명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집중 탐구한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나이듦에 관한 성경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크리스천답게 늙어가는 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노년과 죽음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신앙적인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외에 노인을 위한 의료기술, 안락사에 관한 논쟁, 세대 간 소통 등 사회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한 안내서입니다. 책장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의 좌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문을 갖게 된 크리스천을 위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목회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도 알려줍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인도가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구피플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총 5억 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구피플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유지도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해 손소독제를 포함해 고추장과 된장, 참기름 등 박스당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박스를 전달해온 구피플은 사랑의 희망박스 5,000개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미혼모, 소년, 소녀 가장 등에게 지원했습니다. 구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외로운 이들 없이 모두가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돼 공급될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게 접종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향 방문이 줄어들면서 설 명절에 주로 세뱃돈으로 쓰이는 신권 교환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신권을 교환한 실적은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7,090건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한해는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와 같았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순 발행액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2,581만 8천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98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입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이어졌습니다.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을 특정인에게 보낼 때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할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잘못 보냈을 때도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280만 명 중 97%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소상공인 270만 8천 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3조 7,7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7만 5천 명이 100만 원씩 1조 7,750억 원을 받았고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80만 2천 명은 200만 원씩 1조 6,0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택시 승객은 탑승 전 요금과 주행 경로 등을 미리 확정받고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바퀴 회전수가 아닌 GPS 정보로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GPS 기반 미터기가 제도화되면 택시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의 오해가 해소되고 구독형 요금제 등 새로운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게 헌법에 맞는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건데 공화당에서도 6명의 찬성표가 나와 가결됐습니다. 검사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나흘 동안 공방을 벌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표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들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라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위협 기업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CC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은 FCC와 수많은 미국의 국가안보기관들이 제시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식치료제 부데소니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을 낮추고 회복 속도도 단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28일간 천식치료제인 부데소니드를 사용한 결과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7일 안에 부데소니드를 흡입할 경우 응급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위협이 9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팬데믹 초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만성호흡기 질환자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았던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유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현지 시간 9일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인 사마르칸트 역사문화박물관 내 보존 처리실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사마르칸트 박물관의 정밀분사 가공기 등 보존 처리 기자재와 새로 제작한 보존 처리 설명서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마르칸트 지역 8개 국공립박물관이 보유한 23만여 점의 유물에 대한 보존 처리를 전담하게 되며 기술연수와 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하는 등 문화유산을 통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의 헬리콥터 추락사가 조종사의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 브라이언트 등 9명을 태운 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조바얀이 짙은 구름 속에서 비행하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고 통제력도 잃었다며 그가 구름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헬기를 급상승시키는 중이라고 관제소에 알렸지만 실제로는 급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헬기에서 기계적 결합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헬기 운항의 안전관리 감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총회사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 정년에 대해 만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22조에서 1955년 4월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이 언제인지를 묻는 규칙부에 임원회가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총회 헌법인은 생년월일을 임기 만료일로 정하는 것은 국가법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장신대 관계자는 2003년부터 시작된 평가에서 전국 186개 대학 중 10위를 기록하고 등급으로는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삼덕교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코로나 극복 바로드림 마음상자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바로드림 마음상자란 홀몸 어르신에게 포장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의미며
건강식품, 생활주방용품, 의류와 함께 편지를 담았습니다. 바로드림 마음상자는 대구시 중구 지역 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13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에서 오는 20일 의학적 올바름이란 주제로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에이즈 전파와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차단을 위한 노력과 성전환자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집니다. 발제자로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전은성 교수, 연세대학교 정신과 민성길 명예교수가 나서며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도 참여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연휴 기간 내내 휴대폰 영상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영상통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